정부가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을 줘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정부안대로 되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지부터 조보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50대는 매년 1%씩 올려 4년, 40대는 0.5%씩 8년, 30대는 0.33%씩 12년, 20대는 매년 0.25%씩 16년 동안 인상해 13% 보험료율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현재는 월 27만 원으로 똑같이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첫 해 20대 가입자는 월 27만 7,500원, 30대는 27만 9,900원, 40대는 28만 5천 원, 50대는 3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0대는 20대보다 연 3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50대 보험료율 인상이 멈추는 5년 차를 보면 연령별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군 복무기간과 출산 시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군 출산 크레딧은 지금보다 확대하는 걸 검토합니다. 저소득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차등을 주면 세대 갈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중장년층은 이대로 되면 우리만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50대 후반 조종현 씨는 최근 실직을 했다 겨우 계약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수입이 크게 줄면서 보험료도 적자는 부담이 됐습니다. 80%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자녀가 대학생인 부분이니까 이런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다 해제를 했고요. 근데 갑자기 나이를 먹게 되니까 더 내라. 그거는 모순된 부분이 아닐까. 중장년층이 보험료는 덜 내고 혜택은 더 받았다는 정부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애매해요. 저는 마지막 부모님 모시는 세대라 생각하는 밑으로 자녀도 챙겨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부모님도 또 부양해야 되고. 당장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도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50대에 대해서 보험료 네가 다 내는 걸 해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직종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의 안 하면 고용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자동 조정 장치도 논란입니다. 지금까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돈을 조정해 왔습니다. 이 장치로 가입자 수와 기대 수명까지 계산에 넣겠다는 건데 저출생과 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점점 줄고 기대 수명은 늘어날 거라 실제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도 OECD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실상 자동 감면 장치가 맞고요. 청년층을 배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지만 정작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정부안에 부정적입니다. 보험료율은 올리고 수급액은 사실상 낮추는 방안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비판을 안고서 세대별 차등화안은 뭐냐면
지금 9%를 앞으로 13%까지 네. 내는 요율을 올리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는 당장 내년부터 4%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50대 정프로님이나 우리 깜짝 같은 사람들 놀라버렸어요. 내년에 이제 네. 곧 올라갈 사람들은 한 번에 매년 1%씩 예.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이것도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추론하기로 따르면 예를 들어 그리고 월급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네. 그 전에 9만 원을 냈는데 네. 이제는 13만 원을 10만 내게 원을 한 된다는 번에 거죠. 낸다고요? 네. 그렇죠. 바로 네. 매년 같은 그리고 못 낸다고. 자 그리고 이제 못 내요. 세대별로 쭉 낮춰서 안 낼 거야, 나. 그렇죠. 안 해. 가장 정확하게 50대는 시행 즉시 4%를 올리고요. 40대는 5년에 걸쳐서 0.8%씩 올라가고요. 30대는 10년에 걸쳐서 0.4. 예. 35세 이하는 20년에 걸쳐서 0.2씩 이렇게 네, 쭉쭉 네, 올리는 네. 방안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게 그동안 사실은 이제 노년층은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아오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연금 고갈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너무 많이 입고 미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네.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문제죠. 연금이 갖고 있는 네. 매우 불평등한 예.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평등성을 지적했다라는 포인트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연금 개혁의 본말을 전도시킬 위험성도 있다는 게 비판이에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연금이 갖고 있는 불평등성은 엄밀히 말하면 소득 불평등성이 더 커요. 한 같은 장년 세대도 네, 다 네. 돈을 못 내서 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내. 그래서 연금 사각지대에 있어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젊은 세대라도 나 돈이 많아. 그래서 이미 연금 많이 내고 있지만 나 임의 가입까지 할 거야. 수입이 좋으니까요. 네. 그런 세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금의 기본은 사실은 그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낸다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 관련한 형평에서 아웃돼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끌고 올 것인가가 형평 문제 사실은 그동안 본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대별이 형평의 가장 큰 문제야라고 이걸 지적함으로써 다른 형평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제 세대별 갈등의 촉발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 국민 합의가 안 그래도 어려운 연금 문제를 성숙하게 이게 공론 과정을 가야 되는데 네. 그냥 갈등을 촉발시키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